덴마크에는 행복한 가족이 있지만 10년 동안 가족에게도 숨긴 채 북한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한 셀프 스파이였던 이가 있습니다. 잠복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덴마크인 라센입니다. 잠복이라는 제목에 맞게 북한으로 침입해 스파이 활동을 하며 무기거래에 관한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인터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 어렸을 때 덴마크의 남부에 있는 낙스코브라는 도시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독일 가는 페리 배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당시에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어서 동독 서독으로 배가 다녔어. 한 번은 아버지 따라 동독을 갔는데 사람들이 페리 밖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들은 공산당이라서 우리를 납치하거나 고문한다고. 지금이야 웃기지만 어렸을 땐 진짜인 줄 알고 무서웠어. 그 이후 동독에 있는 아버지 친구분을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동독은 충격 그 자체였어. 내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거든. 어떤 면에서? 길거리가 황량했고 빵을 사야 하는데 빵집에 빵이 없어서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나. 그게 공산주의에 대한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 어쩌다 북한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거야? 우연히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영상에서의 북한이 되게 흥미로워 보였어. 그래서 덴마크에 있는 북한 관련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단체는 KFA Korea Friendship Association라는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였어. 문득 북한의 실체를 보고 싶고 그 내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파이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뭔가 큰 뜻을 품은 것은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소재라고 생각했어. 2011년 즈음이었는데 당시 KFA의 모임장인 알레한드로에게 유튜브를 통해 북한의 긍정적인 실상을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서 북한을 찬양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가 흔쾌히 받아들였어. 그 덕분에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어. 그는 북한에서 인정한 유일한 외국 국적의 북한 공무원이었거든. 북한에 가는 게 무섭지는 않았어? 다행히 북한의 친구로서 초대받는 형태여서 무섭지는 않았어. 게다가 훈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 같은 역할을 했어. 한 번은 공항 검색대에서 내 가방이랑 소지품을 열어보다가 카메라를 발견하더니 직책이 높은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책임자 같은 사람이 왔는데 내가 가슴에 찬 훈장을 보여주니까 고개를 숙이며 실수가 있었다고 죄송하다면서 짐을 다시 잘 싸주고 바로 통과시켜줬어. 무서운 적이 있기도 했는데 북한 관계자들이 나를 평양 외곽 지역의 허름한 건물로 데리고 간 적이 있어. 건물 지하에는 깔끔한 주점이 있더라고. 거기에 테이블에서 음식 메뉴판이 아닌 무기 메뉴판을 받고 멘붕이 왔어. 메뉴에 핵무기는 없었지만 핵무기와 유사한 형태의 진공폭탄은 있었어. 분위기가 되게 무거웠는데 장군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게 뭔 상황인가 했어. 무기거래 말고 10년 동안 북한을 다니면서 알게 된 새로운 정보가 더 있을까?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해 무기를 아프리카에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릴 목적으로 가짜로 무기무역 관련된 계약을 진행했었어. 처음에는 나미비아와 진행되다가 나미비아가 제재를 당해서 취소되고 적당한 나라를 찾다가 우간다와 무기 생산 공장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우간다에 있는 섬을 사기 위해 우간다로 갔어. 우간다의 섬을 어떻게 사? 너무 쉽게 생각했나 싶은데 그냥 구글에 검색했더니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에 섬을 판다는 사람이 있었어. 가격은 500만 달러였어. 여기서도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섬을 팔겠다는 브로커와 섬에 도착했더니 섬 사람들이 환호하고 엄청 반겨줬어. 이게 뭔가 싶었는데 브로커가 말하길 섬을 사러 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이 섬에 병원을 짓기 위해 왔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다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사람이 왔는데 같이 식당에 갔다가 또 당황스러웠어. 가벼운 안부 인사로 북한은 요즘 어떠냐라고 물으니 북한 관계자는 당혹스러워하면서 내 입을 막았어. 그리고 중국인 여권을 보여주면서 북한 사람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 신분으로 있는 거라고 절대 북한에 대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이후엔 어떻게 되었어?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덴마크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진행하면 법의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사실대로 말하고 발을 빼려고 했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어? 발 빼려던 찰나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자연스럽게 계약은 흐지부지 되었고 KFA 모임장에게 사실대로 말했어. 나는 북한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잠복을 한 거다 등등. 그 이후론 다행히 아직까지 특별한 위협을 받지는 않고 있어. 10년 동안 스파이였는데 후회하는 게 있을까? 후회되는 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던 거. 물론 그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얘기하지 않은 거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10년 동안 가짜 인생을 살았지만 북한의 범죄를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껴. 덴마크에는 바보의 행운이라는 표현이 있어. 위험할 만큼 모든 걸 걸어야 현실이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야. 나는 외로웠지만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내가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상에 북한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뷰.